안녕하세요, 요상입니다. 오늘은 열펌 연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펌을 할 때 연화를 보는 방식이라든지 건열이 좋다 또는 습열이 좋다라든지 몇 도로 몇 분 들어가는 게 좋다 라든지 시술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저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나와는 다른 의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연화를 보시나요? 눌러보기도 하고 접어보기도 하고 매듭도 지어보고, 요즘은 로트로 말아놓고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연화의 정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신만의 연화 테스트 방식으로 체크를 했을 때 됐어, 100% 완벽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쳤을 때 그게 과연 100% 연화가 잘 된 상태가 맞을까요? 예를 들어 로트로 말아놨는데 웨이브가 잘 잡혔어. 그럼 그게 연화가 잘 된 게 정말 확실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적당히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과연화가 된 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어떤 스타일의 펌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연화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연화를 완벽히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많은 경우가 과연화가 된 상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곱슬머리에 매직을 핀다고 할 때 연화만으로 곱슬기가 다 펴져야지만 연화가 잘 된 거라고들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매직이 잘 펴진다고 생각하죠.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연화만으로 이미 곱슬이 다 펴진 상태가 됐다는 건 이미 과연화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연화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에 잡는 것이라고 수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의 여러 영상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연화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요단강 펌제의 상품 문의로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곱슬이 좀 심한 머리인데 연화가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더 강한 약재는 없나요? 이런 문의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걸 봐도 연화의 정도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시술한 머리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모델 작업이 아니라 고객님 시술 중에 촬영한 거라 비포는 미리 찍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연화를 다 본 상태랍니다. 저한테 10년이 넘은 단골 고객님이신데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매직 세팅으로 뿌리 곱슬머리는 펴고 밑에 부분에만 살짝 시커를 넣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번에는 한 6개월 만에 다시 펌을 하게 되었는데 숱이 많고 곱슬도 좀 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연화 작업을 좀 나눠서 들어갔어요. 보통 이런 숱이 많고 곱슬 심한 머리들은 뒤통수 부분의 뿌리가 더 억세고 저항성도 강하기 때문에 4분할 파팅한 상태에서 뒷부분, 백부분 중에서 네이프부터 한 3분의 2 정도 위치까지만 요단강 펌제 일반물을 사용해서 뿌리 부분 도포한 후에 열처리 7분 들어갔고요, 열처리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전체 뿌리 부분을 도포한 후에 다시 열처리 7분 들어간 후에 마찬가지로 요단강 일반모로 전체 도포를 한 다음 열처리 10분 더 넣어주고요, 자연타임 15분을 보고 나서 샴푸 세척한 후에 나온 모습이 이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연화 테스트 같은 거 따로 안 해요. 제가 쓰는 펌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고 바로 세척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연화 테스트를 봤다면 이 머리를 연화가 됐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카리도가 더 강한 펌제를 덧방하고 더 많은 열처리를 했었겠죠. 바로 이 부분, 그게 바로 과연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매직도 시컬도 걸 수가 있는 그런 연화 상태인데, 이 상태는 연화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고 훨씬 더 강한 알카리 펌제와 더 많은 열처리와 시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살짝 과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과연화를 시켜버리는 결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시술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직 세팅 작업이었기 때문에 먼저 와인딩하고 디펌기 열처리까지 끝내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뿌리 곱슬도 잡고 컬도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시죠? 뿌리 부분 곱슬만 봐서는 이 머리가 연화가 된 머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매직 프레스를 한 후에 중화를 하고 샴푸 후에 그냥 말리기만 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곱슬이 잘 펴졌죠? 이 정도 연화를 본 모발이 이렇게 펴졌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머리는 분명 얼마 안 가서 다시 곱슬기가 올라올걸?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제 10년이 넘은 단골 고객이라고요. 뿌리 곱슬에 대한 스트레스로 10년 동안 계속 같은 스타일만 계속하고 계신 분이랍니다. 매직하게 적당하게 연화가 잘 된 게 맞고요, 다음번 시술하기 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물론 물미역까지 착 달라붙어서 전체적인 스타일은 상관없이 머리카락만 쭉쭉 펴지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강한 알칼리 사용해서 연화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쫙쫙 펴지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펴지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가 될 건데 뭐하러 인위적으로 쭉쭉 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이 연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된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쩌면 펌 관련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은 펌제 매뉴얼 교육보다는 어느 강사 개인에 대한 교육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강사 입장에서는 뭔가 펌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야 펌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펌제에 적응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즉 헤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 무슨 화학 공부에 더 매진하게 되는 상황. 너무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펌 디자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런저런 모든 이론들을 다 생각하면서 더 복잡하게 시술하고 오히려 머리도 더 과하게 손상을 입히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도구를 활용해서 헤어 디자인을 하는 미용사를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펌 관련 정보들을 볼 때면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의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연화를 완벽하게 본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펌의 메커니즘을 정말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정답을 완벽하게 알고 시술하거나 교육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개인의 경험치고 개인의 이론이며 생각인 거죠. 물론 그 부분을 연구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은 분명 필요하지만 필드에서 고객들 시술하는 미용사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달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안 될 머리를 억지로 화학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보다는 그 고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고객의 상태에서 어떤 방향의 스타일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펌이나 탈색, 염색 관련 교육들이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이번 기회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